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한쪽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 걷다 보니 금세 괜찮아졌고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고 넘기셨죠. 또 어떤 날은 컵을 들다가 손에 힘이 풀려 떨어뜨렸는데도 피곤해서 그런가 하며 웃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지금 그런 작은 이상이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앞으로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찾아올 수 있는 뇌경색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괜찮았을까요? 안타깝지만 많은 경우 의사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빨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미리 여러 차례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익숙한 증상이라고 착각해 버릴 뿐입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허리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단순한 근육 피로라고 오해하는 다리의 변화가 사실은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부모님과 배우자, 가족의 건강까지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어디일까요? 심장이라고 답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 전체를 지휘하는 사령부는 바로 뇌입니다. 심장이 뛰는 속도도, 손을 움직이는 동작도, 말을 하는 과정도, 걷는 균형도 모두 뇌가 명령을 내립니다. 쉽게 말하면 거대한 도시를 운영하는 중앙관제실과 같습니다. 관제실이 멀쩡하면 도시 전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전기를 공급하는 중요한 선 하나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등이 멈추고 엘리베이터가 서고 교통이 마비됩니다.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 길이 막히는 순간 뇌세포는 빠르게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 과정이 대부분 하루아침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은 번개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수도관이 조금씩 좁아지다가 어느 날 작은 이물질 하나 때문에 완전히 막히는 과정과 훨씬 비슷합니다. 혈관 안쪽에는 오랜 시간 동안 지방과 염증이 쌓입니다. 고혈압과 당뇨, 흡연, 운동 부족, 짠 음식이 이런 변화를 조금씩 가속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혈액이 지나가는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작은 혈전 하나가 마지막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뇌는 필요한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몇 분 사이에 수많은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몸은 그제야 눈에 띄는 이상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이성호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건강관리를 잘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걸으셨고 혈압약도 꾸준히 복용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산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른쪽 다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발이 한 번 걸렸고 몸의 균형도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무겁네. 집으로 돌아와 쉬고 나니 증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족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숟가락을 놓쳤고 말이 조금 어눌해졌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오른쪽 팔과 다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치료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가족분이 제게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침에 다리만 이상했을 때 병원에 왔으면 달라졌을까요?
그 질문은 지금도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험 신호를 알고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많은 경우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면 앞으로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허리 통증이나 피로로 오해하는 다리의 이상이 어떻게 뇌경색의 첫 번째 신호가 되는지, 실제 환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했던 초기 증상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은 뇌경색이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먼저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평범해서 대부분 놓쳐버린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한쪽 다리에만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크게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던 계단인데 갑자기 한쪽 다리가 뒤늦게 따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평평한 길을 걷는데도 발끝이 바닥에 자꾸 걸립니다. 신발이 이상한가 싶어 다시 신어보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한쪽 다리가 솜을 넣어둔 것처럼 둔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닥을 밟고 있는데도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다리로 전달되는 명령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걸음을 한번 내딛는 데에도 수많은 신경세포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발을 들어 올리는 힘, 균형을 잡는 능력, 근육의 긴장을 조절하는 과정이 모두 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 정교한 조절 능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리에 작은 이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조금 쉬니까 괜찮아졌어요. 몇 분 지나니까 아무렇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더 주의 깊게 봅니다. 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마지막 경고장을 보내는 단계입니다. 혈류가 잠깐 막히면서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별일 아니었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이미 위험을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50대 직장인 한 분도 비슷했습니다. 평소 업무가 바빠 건강검진도 자주 미루던 분이었습니다. 회의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바닥에 붙은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잠시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더니 괜찮아졌습니다. 동료들은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말이 꼬였고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뇌혈관은 상당 부분 막혀 있었습니다. 회복 치료를 열심히 받았지만 이전처럼 자유롭게 걷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퇴원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 다리만 이상했을 때 병원에 갔더라면 지금은 달랐겠죠. 이런 후회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몸은 이미 여러분보다 먼저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쪽에만 나타나는 증상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양쪽 다리가 함께 피곤한 것은 단순한 근육 피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다리만 힘이 빠지고 한쪽 발만 감각이 둔해지고 한쪽으로만 몸이 기우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균형 감각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신발을 신었는데 한쪽으로 몸이 기웁니다. 복도를 걷다가 벽을 한번 짚게 됩니다. 평평한 길에서도 이유 없이 비틀거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변화 역시 뇌의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설마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영상은 의미가 있습니다. 몸의 경고를 기억하는 사람이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경색의 위험을 키우는 것은 증상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생활 습관, 그리고 혈관을 서서히 좁아지게 만드는 음식과 반대로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 누구나 혈관이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물론 세월이 흐르면 혈관도 조금씩 변합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라도 혈관의 상태는 놀라울 만큼 큰 차이를 보입니다. 70대인데도 혈관이 매우 건강한 분이 있는 반면 50대인데 이미 심한 동맥경화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입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막히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와 운동, 수면, 스트레스가 오랜 시간 쌓이면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종종 이런 비유를 합니다. 혈관은 깨끗한 유리관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때가 끼는 배수관과 비슷합니다. 오늘 먹은 한 끼 때문에 당장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름기 많은 음식과 과도한 나트륨, 운동 부족이 반복되면 혈관 안쪽에는 조금씩 찌꺼기가 쌓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작은 혈전 하나가 그 좁아진 통로를 막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방은 특별한 치료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식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영양제를 찾지만 실제로는 매일 먹는 음식이 혈관 건강에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먼저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되는 식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와 정어리, 청어처럼 기름이 적절히 들어있는 생선에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는 굽거나 찌는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좋은 식재료도 조리법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콩을 발효시킨 음식입니다. 청국장이나 나토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냄새 때문에 멀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드시는 분들 가운데 혈관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례를 진료실에서 자주 보았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음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식습관은 분명 혈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푸른 잎채소입니다. 시금치나 각종 채소는 식탁에서 빠지기 쉬운 음식이지만 혈관 건강을 생각한다면 자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는 다양한 영양소와 식이섬유를 공급해 혈압과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평범한 식재료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섭취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식습관을 비교해 보면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되는 영양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같이 줄여야 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치게 짠 음식입니다. 국물을 끝까지 마시는 습관, 젓갈과 절인 반찬을 자주 먹는 습관, 이런 식습관은 나트륨 섭취를 늘려 혈압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해서 사용한 기름으로 만든 튀김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맛있지만 혈관에는 결코 반가운 음식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간편해서 자주 찾게 되지만 가능한 한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들 가운데 식단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몸이 더 가볍습니다. 사실 건강은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습관이 오래 이어질 때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식사를 잘해도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혈액순환은 점점 둔해질 수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시간에 한 번 정도 자리에서 일어나 몇 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후 가볍게 걷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지속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분들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이나 감각 저하, 이유 없는 균형 이상이 나타난다면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뇌경색의 대표적인 7가지 위험 신호, 그리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경색은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몸은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을 잘못 잤나?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지나쳐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만큼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평소처럼 걷는데 한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발이 따라오지 않거나 무릎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앉아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쪽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고 걷는 것처럼 바닥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발이 차갑게 느껴지거나 저릿저릿한 감각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거나 반복된다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걷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똑바로 걷던 사람이 갑자기 한쪽으로 치우쳐 걷거나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립니다.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가족들이 먼저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심성이 없어졌나 보다 라고 넘기기보다 몸의 이상 신호일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평평한 바닥에서도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이유 없이 비틀거립니다. 갑자기 벽을 짚게 되거나 중심을 잡기 힘들다면 그냥 어지럼증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말이 평소보다 어눌해지는 경우입니다. 머릿속에서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발음이 꼬이고 가족들이 왜 갑자기 말이 이상해?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몇 분 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웃을 때 입꼬리가 비대칭으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거울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분도 있고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졌다고 병이 사라진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잠깐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혈관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일시적인 증상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억하시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같은 뇌경색이라도 얼마나 빨리 치료를 시작했는지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듣는 말은 이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볼 걸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아무 이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다행입니다. 반대로 괜찮겠지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 그 대가는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친절합니다. 큰 병이 오기 전에 작은 신호를 먼저 보내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내 몸의 작은 변화를 관심 있게 살피는 습관, 혈관을 생각하는 식습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생활, 그리고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망설이지 않는 판단.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뒤에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걸음걸이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평소와 달라진 점은 없는지,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모습은 없는지, 말이 어눌해지는 순간은 없었는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가족과 가까운 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영상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도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